8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입니다. 어제 천안에서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가 열렸는데요. 이 사진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 그리고 장관과 차관, 외청장, 그리고 여당 의원 등까지 모두 360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될 정기국회를 앞두고 주요 국정과제 입법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을지연습 기간 중이기 때문에 테이블에는 술은 올라오지 않았고요. 오미자 주스가 대신 놓였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미자 주스를 들고 건배사를 했는데요. 전 정권이나 국제적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핑계는 이제 더 이상 국민들에게 통하지 않는다면서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장제원 의원이 윤 대통령 도착 직전에 연찬 회장을 먼저 떠났다는 부분도 이 신문에서는 주목하고 있었는데 윤핵관이 과도하게 관여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 아니겠냐라는 관계자 해석도 있었습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에 입당한 차유람 씨의 남편이자 또 연찬회 강사로 나선 이지성 작가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지성 작가는 국민의힘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가 필요한데 배현진, 나경원, 김건희로는 부족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사자인 배현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경제면인데요. 일개 신도시 재정비를 둘러싸고 국토부와 경기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요약을 하자면 국토부와 경기도가 서로가 서로를 패싱하고 각자 일기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8일 일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갖는데요. 여기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신 김 지사는 도내 전담팀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국토부와 경기도에 각각 전담팀이 생기고 또 각자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서로 다른 정비 방안을 모색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혼선이 나타날 게 뻔한데요. 그 때문에 기사에서는 일기 신도시 문제가 여야 갈등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 여소야대 상황에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두고 사업 주도권을 누가 가질지 다툼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각각 전담팀을 만들고 또 따로 연구 용역을 하고 비용도 더 들고 혼선도 우려되고 참 이게 힘을 합칠 땐 또 합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도민분들이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밤에 이제 택시 잡을 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여전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서울시의 심야 시간 택시 부족 현상이 문제로 꼽히는데요. 네. 조선일보 기사 함께 보시면요. 심야 할증 시간과 또 요금을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는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이 자정부터인데요. 오후 10시부터로 그러니까 2시간 더 앞당길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할증 요율도 현재는 20%인데 앞으로는 최대 40%까지로 시간대별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최대 40%가 적용되게 된다면 이제 심야 시간에는 택시를 타게 되면 5,300원부터 요금이 계산되게 됩니다. 네. 처음에는 주중 기본 요금 인상까지도 함께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건은 유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요.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안건인데 서울시는 다음 달 5일에 공청회를 열어서 전문가와 택시업계 또 시민들 의견을 두루 모아서 종합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최종 확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이제 추석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명절하면 선물이 떠오르는데요. 명절에도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준비했는데요. 명절 선물의 대표 주자 중 하나, 캔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햄들은 잘 밀봉이 되어 있음에도 그 위에 보면 노란 플라스틱 뚜껑을 한 겹 더 씌운 경우를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환경 문제를 논의할 때 부적절한 예로 자주 등장하는 사례 중 하나인데요. 네. 기업들도 이런 목소리를 반영해서 플라스틱 뚜껑을 점차 없애고 있습니다. 설비 교체까지 해가면서 플라스틱 뚜껑을 점점 더 많은 품목에서 없애고 있는 건데요. 또 선물 세트의 포장재 등에도 플라스틱이나 부직포 대신에 종이만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명절 선물들은 분리수거하기가 좀 보다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일부 업체들은 선물 세트 배송에 많이 사용되는 보냉백 낭비를 줄이기 위한 회수 이벤트 같은 것들도 함께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을 찾았던 빌 게이츠가 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근데 둘이 나눴던 대화의 주제가 화장실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신문 제목 함께 보시면 네. 화장실 10년 수건 풀어준 이재용의 감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이걸 보다 풀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게이츠 재단의 수건 사업 중 하나가 바로 RT, 그러니까 재발명 화장실 프로젝트였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는 물 없는 화장실 프로젝트라고도 부릅니다. 게이츠 재단은 2011년부터 물이 부족하고 하수 처리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저개발 국가 등에 보급할 신개념 화장실을 개발하려고 했는데요. 네. 세계 여러 연구기관과 대학 등에 2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지만 기술적인 어려움 등으로 한계에 봉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삼성의 프로젝트 참여를 요청을 하게 됐고요. 삼성이 끝내 물 없는 화장실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고체는 재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 액체는 정화를 거쳐서 환경에 무해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은 저개발국을 위해서 기술 특허를 다른 기업들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제목을 보니까요. 이제 북한에 억류됐다가 탈북과 동시에 이 세상을 달리한 원비어의 부모가 이 탈북민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내용의 제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오토 원비어 재단이 탈북민 이서연 씨를 초대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들인 원비어가 단지 희생자로 기억되지 않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고요. 또 평소 교육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지길 바랐던 원비어의 꿈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처음으로 장학금을 받게 된 이서연 씨, 북한 고위 관계자의 딸로 알려졌는데요. 친구들이 처형이 되고 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걸 보면서 탈북을 결심한 인물입니다. 지금은 미국 대학원에서 국제행정을 전공하고 있고요. 북한의 변화 그리고 북한 주민의 자유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원비어 부모가 이런 사연을 알게 되면서 초대 장학생으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원비어 부모는 다른 탈북민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계속 주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